청소부 장모님을 지킨 날, 당신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 남편 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여성이 청소복을 입은 장모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62세, 30년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 그런 분이 지금 아파트 복도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10m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모님께 드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2년 변호사 생활 동안 법정에서 수백 번 변론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33평 아파트 1502호. 장모님이 사시는 곳이었죠. 제 아내 민지는 3개월 전부터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연장 입원 중이었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모님을 찾아뵙고 용돈 20만 원과 과일을 드렸습니다. 지훈아, 이걸 왜 또 사왔어? 내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장모님은 항상 거절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모님은 30년 간호사 생활 후 2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까지 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셨습니다. 특히 5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사셨거든요. 3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민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8개월 차에 조기 진통이 왔습니다. 지훈아, 아기들이 위험해. 응급실로 달려갔고 민지는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쌍둥이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죠. 출혈이 심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제 월급은 500만 원. 여기서 병원비 300만 원, 대출이자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거의 남지 않았죠.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일할게. 너희 부담을 덜어줄게. 어머니, 안 됩니다. 62세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괜찮아. 청소일 알아봤어. 아파트 청소. 저는 반대했지만 장모님의 결심은 확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의 청소원으로 재취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청소하시는 일이었죠. 월급은 200만 원. 장모님은 그 돈을 모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민지 병원비에 보태, 그리고 손주들 분유사.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연금도 있고 나는 충분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62세에 매일 6시간씩 청소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장모님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장모님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일이 생각보다 괜찮아. 운동도 되고
하지만 3주차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토요일에 찾아뵈었을 때 장모님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아, 이거 청소하다가 살짝 베었어. 괜찮아.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요. 어머니, 이게 베인 상처가 아닌데요? 지훈아, 괜찮다니까. 문에 부딪혔어. 장모님은 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수요일 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지훈아. 그냥, 민지는 좀 어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면회 시간 늘어난대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이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민지 보고 싶어서. 먼저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러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을 샀습니다. 4만 원짜리 큰 박스였죠. 그리고 은행에 들러 20만 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으며 펜으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전 10시 50분, 장모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 건물의 대단지 아파트였죠. 로비에서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민지 사진을 봤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있는 민지. 아직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복도 끝 1502호 앞. 청소복을 입은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계셨죠. 그 앞에는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1503호 집 주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장모님의 작은 목소리. 30년 대학병원 수간호사셨던 분. 그런 분이 지금 바닥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자가 장모님이 방금 닦은 바닥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일부러요. 자, 이제 다시 닦아봐요. 깨끗하게 해.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걸레를 다시 들고 닦기 시작하셨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년 변호사 생활 동안 법정에서 수없이 싸웠지만 한 번도 주먹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복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장모님이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지훈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전신에서 돈 냄새가 났습니다.
방금 우리 장모님한테 뭐 하신 겁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여자는 팔짱을 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장모 둔 사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그 순간 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그냥 가자. 어머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일부러 커피를 쏟으셨죠? 그게 어쨌다고? 청소부 일이 뭔데? 더러운 거 치우는 일이잖아. 우리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뭐?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요. 사과? 내가 왜? 방금 고의로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습니다. 모욕적? 웃기네. 사실을 말한 건데?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앞까지 바짝 붙어서 말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띄었죠. 변호사? 변호사가 청소부 장모를 뒀네? 돈도 못 버나 봐. 제 직업과 장모님의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방금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불법? 뭐가 불법이야?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정에서 쓰던 그 목소리였죠. 그리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 내가 언제 때렸어? 어제 우리 장모님 손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겁니까?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죠. 그건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때린 거 아니야. 그냥 손으로 좀 친 거지. 그게 폭행입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복도에는 CCTV가 있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복도 천장 모퉁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죠. 저 건 모든 게 녹화됐습니다. 당신이 우리 장모님을 때린 것도, 오늘 커피 쏟은 것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명함을 그 여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자는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죠.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이제 와서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고소는 하지 마요.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장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장모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장모님은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62세, 30년 대학병원 수간호사. 그런 분이 아파트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이런 모습 보게 해서. 어머니,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2주 전부터.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트집이었어. 바닥이 덜 깨끗하다. 먼지가 남아있다. 그런 거. 그 다음은요? 점점 심해졌어. 고의로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닦으면 또 더럽히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는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쳤어. 그래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그 사람 구두에 손등이 밟혔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민지도 병원에 있고 너도 바쁜데. 어머니,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치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안 됩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거예요. 지훈아, 그러지 마. 일자리 잃을 수도 있어. 일자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죠. 그런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훈아, 그리고 어머니가 62세에 다시 일하시게 된 것도 다 저희 때문이잖아요. 제가 무능해서 민지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잘못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장모님이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50대 남성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이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요? 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15층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서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소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한 여성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변호사님, 저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원분이 폭행 당하셨다고요? 네. 혹시 피해자분 성함이? 이영숙입니다. 박수진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영숙 선생님. 제가 알아요. 아세요? 네. 작년에 제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넘어지셨을 때 이영숙 선생님이 응급처치해 주셨어요. 간호사셨다면서 정말 침착하게 처치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일도 하셨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영숙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행을 당하셨다니. 박수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1503호 입주민입니다. 오세영 씨요? 네. 박수진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도 경비원한테 폭언해서 문제됐었거든요. 그럼 CCTV 영상 확인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소장님, 15층 복도 CCTV 2주치 영상 모두 백업해 주세요. 네, 회장님.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볼게요. 소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장모님이 복도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때
1503호 문이 열리고 오세영이 나왔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오세영이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매번 다시 닦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오세영이 장모님이 방금 닦은 바닥에 휴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도 치워요. 빨리.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박수진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틀 전 목요일 영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복도를 닦고 계셨습니다. 오세영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청소 안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가 뭐예요? 빨리 해요. 오세영이 장모님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세영이 장모님의 손등을 구두로 밟았습니다. 아, 장모님의 작은 비명. 하지만 오세영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박수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 모두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오세영 씨에게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영숙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걸요. 제7장 고소. 월요일 오전.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과 CCTV 영상을 들고요.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피해자분과 직접 면담이 필요한데 언제 가능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후 3시 장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 옆에 있을게요. 응, 알았어. 조서를 받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사가 장모님께 자세히 질문했고 장모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고소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장모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의자 오세영을 소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어머니, 꼭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 저녁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지훈 변호사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오세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오세영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전화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합의금 드릴게요. 얼마요? 5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1000만 원.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처벌받으세요. 제대로. 변호사님, 제발이요. 제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우리 장모님은 멍들고 다치셨는데 그건 어떡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김지훈 변호사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 최민석 변호사입니다. 오세영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변호사님, 합의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합의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십니다.
피해자분을 설득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 일이 크게 번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제 의뢰인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잃으셨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세영 씨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제 장모님을 괴롭혔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입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강요죄까지요? 네. 그러니 법정에서 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오세영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죠. 피의자 오세영, 폭행죄와 모욕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찰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피의자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명백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범이고 가정이 있습니다. 오세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피해자는 30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봤습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청소원으로 재취업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피해자의 경력과 근무 평가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작성해 준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계속하세요. 피의자는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오세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왜 안 하셨습니까? 연락처를 몰라서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옷차림. 박수진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늦었네요. 누구십니까? 저는 피해자 이영숙 선생님이 일하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박수진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영숙 선생님에 대해서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세요. 박수진 회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영숙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에서 3개월간 일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히 일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겨울 제 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셨을 때 이영숙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박수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간호사셨습니다. 그 경력으로 우리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런 분이 지금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진 회장이 오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세영 씨는 작년에도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고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까? 판사가 오세영을 봤습니다. 오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판사님. 그때는 합의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의자 오세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신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식 기소를 권고합니다.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님, 그건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이해 있으시면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개월 후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퇴원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끝에 건강을 되찾았죠. 쌍둥이 준서와 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청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박수진 회장이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거든요. 이영숙 선생님,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작은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간호사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게 장모님은 경로당 건강상담원이 되셨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청소원보다 50만 원 더 받으시게 됐죠. 그리고 오늘 재판 날입니다. 피고인 오세영의 폭행죄 및 모욕죄 사건을 심리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CCTV 영상,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모두 명백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작년 경비원 폭언 사건으로 합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세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 합의금 3천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오세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표시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반론하겠습니다. 하세요. 3천만 원이 진심이라고요? 피고인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만 연 5억을 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은 그녀에게 연소득의 6%에 불과합니다. 계속하세요. 반면 피해자는 62세의 생계를 위해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그 돈으로 입원한 딸의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인격살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박수진 회장을 봤습니다. 피해자는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한 간호사입니다. 작년에도 증인의 어머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증인 박수진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박수진 회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영숙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신 이야기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박수진 회장이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일, 장모님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일, 덕분에 어머니가 목숨을 구한 일,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날 돌아가셨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수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이 아파트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오세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오세영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벌금 1천만 원을 추가 선고합니다. 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어머니,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박수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은인이시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장모님, 민지, 쌍둥이, 그리고 저.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딸. 이제 끝났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가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지훈이가 다 해결해줬어. 장모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준서와 준이 제 팔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우리 애들아,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나중에 크면 다 이야기해 줄게.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 지켜줘서. 우리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날 밤, 장모님이 혼자 베란다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지훈아, 너 알아? 내가 62세에 다시 일하게 됐을 때 정말 자존심 상했어. 어머니, 30년 간호사로 일했는데 청소부가 된 거잖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훈이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어머니, 넌 내가 청소부든 간호사든 똑같이 대해줬어. 매주 찾아와서 용돈 주고 과일 사오고. 장모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넌 나를 지켜줬어. 변호사라는 내 능력을 다 써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장모님이 저를 안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꽉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장모님은 경로당에서 일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오늘도 고혈압 상담 부탁드려요. 네, 김할머니. 지금 바로 혈압 재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장모님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죠. 민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죠. 여보, 준서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저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케이스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장모님의 사건 이후 제 마음이 변했거든요. 김지훈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데 어르신 가족에게 폭언을 들으셨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들이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모님, 민지, 쌍둥이, 그리고 저.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좋지. 애들 데리고 산책하자.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쌍둥이를 보고 있는데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 알아? 3개월 전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 어떻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굴욕감도 들고 분노도 있고 장모님이 쌍둥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근데 넌 나를 지켜줬잖아.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응, 이제 알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민지가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준서가 제 무릎 위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빠, 제 인생 첫 아빠 소리였습니다. 민지야, 준서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정말 우리 아들 천재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제12장 마지막 만남. 1년 후 법원 복도에서 우연히 오세영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케이스로 법원에 왔었고 그녀는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 오세영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사회봉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끝났어요. 그럼 잘 됐네요.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정말이에요. 사회봉사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영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편지를 쓰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오세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편지를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응, 용서해야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어머니, 지우나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내가 더 힘들어.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저는 장모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30년 간호사로 일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신 분. 그런 분이기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였죠. 에필로그. 지금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경로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장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영숙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민지는 쌍둥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서와 준이는 이제 3살. 말도 제법 하고 걷기도 합니다. 할머니, 쌍둥이들은 장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러 가던 그 시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고맙다, 지훈아.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민지는 쌍둥이를 돌보고 장모님은 소파에서 쉬고 계십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엄마, 건강 어때요? 다리는 안 아프세요? 괜찮아. 요즘은 일도 힘들지 않아.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딸. 저녁을 먹으며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민지야. 너희들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엄마. 특히 지훈이 너. 2년 전 그날 내가 날 지켜줬잖아.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자존감도 되찾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잘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날 지켜줬기 때문이야.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민지를 낳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준서와 준이도 깔깔거리며 웃었죠. 마무리.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약자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그리고 용서의 힘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약자를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연한 일입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지금도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무료 변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변호사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존엄을 되찾았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지훈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2년 전 그날 내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이영숙 씨는 지금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은 장모님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니까. 오세영 씨는 그 후 다시는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잘못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박수진 입주자 대표 회장은 지금도 이영숙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은인이세요. 평생 감사히 모실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준서와 준이. 두 아이는 할머니 이영숙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영숙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법이든.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김지훈 변호사처럼 그들을 지켜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부든 간호사든 변호사든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당연한 일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옳지 않은 일에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후일담. 5년이 더 흐른 어느 날, 김지훈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 1000건 달성.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시상식에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장모님 민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된 준서와 준이. 아빠 멋있어. 아빠 최고. 쌍둥이들의 응원.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김지훈 변호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기억하세요? 누구십니까? 5년 전 아파트 청소원 사건. 오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죠. 변호사님, 그리고 이영숙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요? 네.
5년 전 그 일이 저를 바꿨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생각해요. 김지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영숙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 저기 계세요. 김지훈 변호사가 장모님을 가리켰습니다. 오세영은 장모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5년 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오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장모님은 오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좋은 삶을 사세요.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5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지훈 변호사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처벌만이 아니구나. 진정한 정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진짜 마지막.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지훈 변호사는 실제 인물입니다. 물론 이름과 일부 설정은 바꿨지만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이영숙 씨들이 있습니다. 62세, 65세, 70세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은인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김지훈 씨들도 필요합니다. 약자를 지키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김지훈이 되어주세요. 주변의 이영숙 씨들을 지켜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신 모든 이영숙 씨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모든 김지훈 씨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연한 일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끝.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고령의 재취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담았습니다.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본인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일을. 그 과정에서 겪는 자존감의 상실과 부당한 대우.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변의 약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